안녕하세요. SDGs 8번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해 발표를 맡은 어스파이어 고려지법 최영재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저희 조는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임과 동시에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도전해볼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최신 경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적, 정치적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음소거 해 주세요. 네. 이번 발표를 통해 저희 조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 회복 정책과 고용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조는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신흥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개도국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여러 국가들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각국의 경제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의 침체된 경제는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IMF는 2020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1.4%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IMF는 여전히 일본의 2020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IMF는 영국의 2020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5%로 전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유럽에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업과 숙박업이 전체 경제의 12%를 차지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한때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추이를 보이면서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IMF는 이탈리아의 2020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9.1%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달 초 유럽 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이탈리아의 봉쇄령 지역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방역 부분에서 비교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항공업과 여행업, 그리고 주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2020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0.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현황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의 작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대폭 감소하였고,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 또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럼 이제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를 맡은 수원지구의 윤상반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희 대학생들이 지금 한창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경제 회복 정책과 고용시장에 관한 파트입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일단 저희가 많은 신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듣고 또 직접 알바나 인턴 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지를 넘어 끝이 났다 싶을 정도로 회복의 기미가 너무나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하게 고민 중인 상황인데 주요 경제국가의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팬데믹 특별법을 선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적 조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한 사람은 일주일에 $600씩 미국 중앙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며 또 주 정부에서
취업수당을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성문화했습니다. 또 기업에게는 경제피해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기업이 신청 시 3일 이내 1만 달러의 조건 없이 지원하며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융자 상환 등 경영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는 이제 원금 면책 조항을 이제 발동하여 기업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근로자를 향한 복지 혜택 향상 및 중소기업 정부 지원이 대표적이며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노동자에게는 기업이 고용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250명 미만의 기업체의 경우 경과급여를 기업이 아닌 정부가 부담할 것을 보장하고 예술 분야 쪽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영구 해고가 아닌 일시 해고를 하도록 권고하며 정부가 그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신고 정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나라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가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지금 기업 도산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개인 소비의 증가가 작고 경기 둔화를 인해 수출 경제도 호조적이지 않아서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고투 내각 고투 2세 3가를 약속하는 기업에게 고용인 급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추가 지급과 연쇄 혜택이 있어서 우대 혜택 제공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입니다. 75억 유로를 EU로부터 허가받아 경기 부양에 사용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그리고 별도로 국내 수출 기업 진행을 위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천억 유로 제공. 특히 주요 관광 산업인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호텔 등에 대해 총 면세 혜택과 고용 유지, 급여의 50%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최우선 고려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초에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했던 것처럼 올해 초에 이제 올해 말에도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고용유지 지원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근로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의 근로자 급여를 6개월 동안 70% 지원, 중소, 중견 기업자 중 직원 고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6개월간 600만 원 지원,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 월 평균 급여가 38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제공 지원받고 있습니다. PT 넘겨주세요. 네, 다음 아래의 표는 이제 한국의 경제 회복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항을 이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 소상공인 그리고 여행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제 이런 서비스업을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에서는 소득공제를 불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겨주세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게 지금 민간 기업에서 투자한 자금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정부의 빚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유지 지원을 위해서 빚 증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부가 지금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라인데 재정 건전성에 하는 한국의 주요 장점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재정 지원 증가 폭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이 주요 통화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한국처럼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서 채권 수준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나라가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정부 부채 규모를 40%에서 60%로 증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긴 했지만 현재 이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학계에서 연구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십니다. 네, 저는 한동지부 우성은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개도국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개도국을 위해서 위생, 양질의 의료 서비스, 교육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들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개도국에 나타난 문제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경제 4월 12일자 기사인데 국제개발협력 민관협의회 KOCC가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했던 것은 각 국가의 위기 대응이 우선시돼서 그 개도국의 사전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입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각국의 선제 대응과 함께 개도국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 자원을 마련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지원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KOCC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월드투게더가 국제협력기관의 월드투게더라는 국제협력기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투게더는 케냐의 시골 마을인 카바넷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카바넷도 코로나 위험에 불안감이 조성되었지만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일상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투게더는 케냐 케바넷 주민들과 함께 젖소 사업에 자립을 돕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립과 생계 유지를 위해 빈곤 가정에 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축사를 지어주고 젖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등의 그 젖소를 잘 기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지원했었습니다. 특히 수혜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젖소를 잘 기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립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정기 모임이 어려워져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사료용 건초를 더 이상 공동으로 생산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수혜자들에게 건초 재배용 비료와 그리고 두 종류의 농기구를 지급하면서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펼쳤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유엔에서 개발 중인 UNWFP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져서 좀 살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유엔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OD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금융, 비즈니스, 개발, 그리고 리더 그룹은 디지털 금융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순간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초래된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는 디지털 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구호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을 지원하면서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MPESA라고 디지털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기부 디렉틀리가 기본 소득을 휴대폰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보다폰과 영국 국제개발부가 2007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MPESA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히 버튼만 눌러서 송금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마을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조금 넘겨서 이런 디지털 ODA 시스템이 가져온 그런 금융 위기의 대표적인 극복 사례는 2008년부터 정착된 모바일 머니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냐 정부가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모바일 머니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었는데 이 모바일 머니를 활용하면 주미아 같은 온라인 쇼핑몰과 온 디맨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결제가 가능해서 자택에서 홈쇼핑, 음식 배달,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 처리 그리고 심지어 사람 대 사람 간 현금 송금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금융 위기에 그나마 서민들과 자국 내 자금 유통을 숨막히지 않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도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면서 전국 봉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모바일 머니가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 경우에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은행 어플들로 일상적인 활동들이었는데 케냐에서는 이런 간단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 음성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럼 다음 파트부터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저희 파트는 이제 신흥산업분야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3월 3일경 16개의 새로운 지역구를 발표했는데요. 주로 이는 신흥산업과 현대서비스 분야에 집중됐다고 중국 인력사회보장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통계국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초기 단계인 3월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좀 각각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밑에를 보시면 진한 빨간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를 들어서 비대면 결제 시스템의 사용자가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코로나 카드 사용 촉진을 통한 사회 및 경제활동 안정 목적으로 이렇게 카드 사용 확대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카드 회사에서 행사를 열면서 행사를 통해 얻은 금액을 모두 중부 자연 피해 지역에 기부하는 사회적 환원도 행사를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대면, 금융산업, 특히 카드 부문의 성장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조그만 반도가 있는데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9월 현재 상황으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요. 락다운 상태에서 공항 구매, 즉 위기감에 필요하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생필품을 미리 많이 구매하는 행위가 많이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 및 소규모 업장이 자리 대체하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개인 건강과 주력을 둔 식음료와 소비재 부문도 떠오르는 신흥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파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흥 분야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부분의 1, 2분기 상황을 보시면 교통 및 통신 분야의 1분기 지수 감소는 교통업 지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통신 사업은 결론적으로 0.04%라는 미미한 숫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인해서 지금 내려가는 하강 상태에서 유일하게 증가 상태를 보인 통신 산업이 아무래도 그래 증가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신흥산업 분야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이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서 넣었고요. 특히 반면 이제 금융,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확장된 거 세점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국가 정책 변동 및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분야, 통신산업은 인도네시아 증가 상태를 보였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실게요.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통신 보안을 저희 팀의 캠페인으로 저희 선정을 하였습니다.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저희의 캠페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고 스마트폰 지원,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 지원인데요. 네, 중고 스마트폰 지원은 어떤 것인지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이렇게 너무 남아돌아서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로 떠오르는 산업이 언택트이고 디지털 ODA에 준비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에는 온라인 인프라라던가 스마트폰 같은 도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KT와 같은 통신사와 컨택을 한 후 중고 핸드폰을 보내준 대신에 이 중고 핸드폰을 얻은 수익으로 개도국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캠페인을 첫 번째를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 디지털 교육 지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이용 방안과 사이버 보안 및 개발 서비스 제작, 제공 및 교육이라 써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각 국가에 받는 수요에 따른 컴퓨터 이용 방안 및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시민 등이 개도국 정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자 인터넷 사용 방안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기업과 협업을 한 후에 컴퓨터 제조, 서비스 제작, 그리고 이제 보안 등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제공 및 교육하는 방식으로 저희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대로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네.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도국의 우선 상황 파악입니다.
컴퓨터 전반에 대한 교육 이수와 필요한 서비스 자체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선은 개도국과의 협의 및 기업과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종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이 설치한 서비스 및 개발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종합된 데이터,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 데이터와 제작 및 기업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두 번째 캠페인이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 요약 및 개인 의견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우선 윤석만 학우님의 의견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한국은 수출 지향적 정책뿐만 아니라 내수 성장 역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SDGs 8번과 관련된 저희 조의 캠페인은 단순히 국제개발의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부처에서 효율과 형평을 고려할 때 주요한 이제 될 것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저희입니다. 코로나 때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상대적 경제 강국들이 자국의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 사업과 그리고 인프라 사업 구축 등을 통해서 리브 노먼 비하인드라는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SDGs, 즉 세계 시민의 선한 영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캠페인과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영재 학부님 이제 발표입니다. 코로나 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단순 GDP가 시장의 규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캠페인은 개도국의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과 경제적 불평 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서은아구님입니다. 서은아구님께서는 총장님의 비유, 반기문 총장님의 비유인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그런 탈무드의 속담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도구를 알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만 도구 제공해 드리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며,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개도국에 대한 이해와 적당한 적절선의 지원책이 만들어질 때 개발도상국의 근무장벽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조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전 여기 있습니다.